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김하중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목돈 운용 방법으로 좋은 주식을 사되 가지고 있는 현금의 절반만 사라 라고 추천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신 걸 다 봤는데요. 너무 이론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이런 의견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주신 것들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렸었죠. 어떤 주식이 한 해는 40%가 오르고 그 다음에는 30%가 빠지는 것을 10년 동안 반복되는 그러한 예를 드렸습니다. 오를 때 40%가 오르고 빠질 때 30%가 빠지니까 사실은 오름폭이 더 크죠. 그러니까 끝날 때 분명히 올라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이 결과가 10년이 반복되고 난 다음에는 마이너스가 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주식을 전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절반만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을 반복한 경우에는 의외로 플러스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보여드렸었죠. 저희가 베개 자금으로 주식에 전부 올인하는 경우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40%가 오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면 플러스 10%지 왜 마이너스가 되느냐, 이런 질문들은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흔히 하는 착각인데 이 투자는 산술평균이 아니라 기하평균이에요. 100에서 40%가 플러스가 되면 140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0%가 되면 그냥 마이너스 30이 돼서 110이 아니라 98이 됩니다. 140에 마이너스 30%가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복리 효과가 반복이 되면서 10년이 지나고 나면 처음 원금 100이 90 정도밖에 안 남게 됩니다. 네, 이 같은 주식을 절반만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100의 자금에서 50은 주식에 투자하고 50은 현금으로 남겨두는 건데요. 이 50을 투자한 주식은 첫 해에 40%가 올랐으니까 얼마가 돼 있을까요? 70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자산은 70에다가 현금까지 넣으면 120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 해에는 그 120에 또다시 절반인 60을 다시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이것을 꾸준히 반복을 하게 되면 10년 뒤에 자산이 의외로 불어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매년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의 절반만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반복을 하게 되면 10년 뒤에 100이 110이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앞에서 봤었던 예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결국은 빠질 때의 하락률, 빠지는 경우의 변동성을 낮췄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매번 절반만 투자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에는 그 소위 리밸런싱이라는 것을 저희가 꾸준히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절반을 투자한 다음에 그 절반의 자금으로만 계속 투자하는 경우랑은 다릅니다. 네, 이 경우는 제가 앞에 설명드린 매번 절반씩 투자하는, 즉 이런 리밸런싱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투자한 50의 주식이 70이 된 다음에는 이 70을 가지고 그대로 전부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70에서 마이너스 30%의 손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손실 금액이 매번 절반만 투자하는 앞의 경우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리밸런싱을 하지 않고 처음 투자한 주식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10년을 반복하게 되면 100을 투자한 자금이 95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 세 가지 예에서 결과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고 매번 리밸런싱한 경우만 원금보다 10년 뒤에 돈을 벌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인 이 리밸런싱의 경우만 돈을 벌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목돈 운용의 원칙으로 자산 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해 드린 것도 사실은 이것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매번 절반씩 꼭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자산 배분을 하는 목적이 많이 벌기보다는 깨질 때, 실패했을 때 손실을 줄이기 위함이라는 것을 사실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오를 주식이라면 많이 사는 게 무조건 맞죠. 근데 다만 이 많이 오를 주식이라는 것을 저희가 사전에 알 수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대가 현실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자산 배분을 강조해 드리는 이유이죠. 이 모든 경우에 절반이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영상에서
변동성이 큰 개별 주식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을 저희가 예로 들었기 때문에 좀 절반이라고 말씀을 드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별 주식보다 변동성이 훨씬 작은 한 국가의 주가 지수랄지 가령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나 ETF를 투자하시는 경우라고 하면 절반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투자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켈리 공식은 반복되는 일련의 베팅에서 최적의 베팅 비율을 알려주는 그런 공식입니다. 네, 에드워드 소프라고 하는 굉장히 똑똑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가 도박에 관심이 많았는데 블랙잭 게임에서 본인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파산하는 경우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이길 수 있는 최적의 베팅 비율을 알려주는 이 켈리 공식을 접하고 나서 결국 이 블랙잭 게임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것을 주식시장에도 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소프는 어찌 보면 최초의 퀀트 투자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에 공식에 간단히 한번 숫자를 대입을 해볼까요? 가령 저희가 이길 경우에 내가 건 돈의 2배를 따고 만약에 지게 되면 내가 건 돈을 모두 잃는 그러한 게임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여러 가지 정황상 70%다 라고 하면 최적의 베팅 비율은 얼마가 나올까요? Q, 질 확률은 그거에 반대니까 30%가 되고요. 이 경우에 순 배당률은 분모에는 질 때의 잃는 금액이 나오고요. 분자에는 이길 때 따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배당률은 2가 돼요. 네, 이 숫자들을 다 넣게 되면 결과값은 0.55, 55%가 나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가진 게임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진 돈의 한 55% 정도를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파산을 방지하면서 최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율이 바로 이 55%라는 얘기입니다. 네, 저희가 표를 하나 보여드렸어요. 지금 이 표에는 수익 비율, 아까 그 공식의 B값에 해당되는 건데요. 수익 비율과 승률에 따라서 최적 베팅 비율을 계산해낸 그런 결과표입니다. 가령 내 기대가 실현될 확률이 60%이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날 확률은 40%, 내가 벌게 될 기대 수익의 크기가 잃게 될 손실의 크기의 4배쯤 된다면 이 적정 투자 비율은 50%가 나옵니다. 네,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이 켈리 공식을 이용해서 투자 비중을 결정해라 라고 하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이 확률, 배당률을 처음에 계산하는 것도 어렵지만 수시로 변하는 가격 때문에 더더욱 적용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다만 많은 저희 투자가 분들이 무언가를 투자할 때 내가 이 투자에서 벌게 될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실제로 내가 벌게 될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따져보고 투자를 하시는 것은, 즉 이 켈리 공식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은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이길 확률이 적은데도 지나치게 많이 투자한다든지, 사실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도 너무나 조금 투자해서 성과에 큰 영향을 못 미치는 이러한 많은 경우들을 피하게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많은 투자자분들이 다들 좋다고 하는 주식을 사셨다가 지금 많이 빠져서 애를 먹고 계실 거예요. 켈리 공식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베팅 비율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 켈리 공식의 아이디어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장이 전망되는 우량 주식을 사셨다고 하겠습니다. 이걸 저희가 A 시점이라고 할까요? 이 A 시점에 생각하셨던 어떤 목표 주가, 그리고 내가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확률,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으셨더라도 어떤 특정 비율을 투자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B 시점에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 B 시점에 저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달라진 것은 가격뿐이다 라고 하면 제 생각에 저희가 얻게 될 이 B 시점의 수익은 더 커지고 이길 확률도 더 높아졌다 라고 사실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 즉 이 경우에 저희가 켈리 공식의 이 값들을 대입을 해보면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 비중은 더 커지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는 게 더 맞겠죠. 제일 처음 드린 매번 반반으로 비율 조정하는 그런 예서처럼 과소하게 투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수익률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네,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은 내가 좋아했던 우량 주식이 빠지는 구간에서 주변에 더 좋은 투자는 없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잦은 변심도 문제지만 지나친 확신도 투자의 세계에서는 금물입니다.
워렌 버핏은 본인이 죽게 되면 가족을 위한 신탁 자금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의 90%, 미국 국채의 10%를 투자하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켈리 공식 계산표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승률이 90% 이상 높아지면 배당률과 관계없이 90% 이상의 자금을 투자해도 파산할 위험이 없어집니다. 이 워렌 버핏은 미국 기업의 경쟁력과 자본주의 시스템을 신뢰하는 투자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미국 주식 역사가 말해주기도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미국 주식 전체에 투자하는 게임에서 돈을 잃게 될, 즉 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90%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유 자금은 주식에 묻어두라거나 장기 투자를 강조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때의 주식은 개별 주식보다는 이런 주가 지수, 전체에 배분되어 있는 주가 지수를 떠올리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장기 성과가 좋았던 것은 미국의 S&P 500 지수였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좀 차치하더라도 디지털 골드, 이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변동성이 너무 크고 가치를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알트코인으로도 많이 몰려가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우려가 됩니다. 벌게 되면은 100배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면 어느 정도를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저희가 이길 수 있는, 즉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을 한 10%라고 할까요? 켈리 공식에 이 숫자들을 넣으면 적절한 투자 비중은 0.09, 9%라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1억에 있는 투자자라면 이런 류의 비트코인을 계속 반복해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9%의 비중을 유지를 해야 파산을 막으면서 최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 이 아이디어는 비트코인으로 돈을 버신 분들한테 더 중요한 메시지 같습니다. 변동성이 지나치게 크고 가격 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런 자산에 투자하셨을 때, 그런데 초심자의 행운으로 큰 자산을 버신 분들은 그 후에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예 이 게임, 투자를 중단하시는 것이 지키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융업계에서 저희가 항상 강조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이 리스크 관리입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에 봤었던 예에서처럼 많이 벌고 많이 잃는 것을 반복하면 결코 자산이 모이지 않습니다. 켈리 공식은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많이 잃지 않아야 하므로 적정한 비율을 베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수학적 정리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해오신 분,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를 꿈꾸는 모든 투자자분들이 결국 많이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